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2018년 12월 19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투자에 참고하시는 정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스스로 신중하게 공부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전망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다 소식 하나 있고요. 지금 그 비트메인과 관련된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두 가지 진영이 아주 팽팽해요. 지금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더더욱 비관론에 힘이 많이 실리는 편이에요. 근데 비관론에 힘이 실릴 때가 어, 가장 또 그 투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두 가지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에서 10월에 발간된 블록체인은 과연 제2의 인터넷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 보고서, 닷컴 버블과 블록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열쇠는 블록체인 상용화가 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닷컴 버블이 이제 터진 1990년대를 지난 이후에 이 시기의 결과물이 2015년 모바일이 상용화되면서 꽃을 피웠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와 비교되는 성능과 비용, 확장성, 사용성 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이제 활용이 돼야지만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를 했던 예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그렇게 투자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한번 지나면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가치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 실제 확장성이 있고 사용성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주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실제 사용이 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 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래서 강세론자들이 지켜보는 것들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낙관론이 있는데요.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잠재 가치를 금과 비교해 볼 때 2014년 채굴이 끝났을 때 적정 가격은 약 44,000달러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보다 약 1200%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톰리 펀드 스트레트 애널리스트가 비트시의 공정 가치는 13,800달러에서 14,800달러 수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BTC, 그러니까 펀드 스트레트 애널리스트 샘 닥터는 내년 BTC는 최소 36,000달러에서 최대 6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측은 믿지 마십시오.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수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되도록이면 너무 믿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세론자들이 제시하는 또 가격 상승의 근거, 원인을 기관 투자들의 진입과 업계에 대한 VC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지금 벡트나 뭐 볼드만삭스 이런 쪽에서도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유수의 그 투자 은행과 벤처 캐피털들이 이쪽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계열 회사들 스타트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소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실제 이걸 비트코인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요, 자산운용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피터 말룩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달 초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나 투자는 투기적인 도박이며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한다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로 그는 데드맨 워킹이며 결국 0으로 떨어질 것,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소 비트맥스의 아더 헤이스라는 CEO는 지금의 약세장이 2020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BTC 가격은 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거래소의 이 분위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물거래소는 이제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승하나 하락하나 뭐 이 선물거래소에는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도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특히 선물거래소일수록 이게 강점이 하락할 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BTCC 바비리 대표는 더 비관적이다. 2019년 초 BTC 가격은 사상 저치를 기록하며 2,500달러 미까지 내릴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500달러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반등을 할 거라고 그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과 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빠져 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의 시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보고 계시나요? 비관론으로 지금 일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아마 이쪽 이야기들이 아마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낙관적인 분들이라면 이 위에 내용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각자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투자 관점, 기준 이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기준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맞는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과연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시장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블록체인 이쪽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훨씬 더 이 통화가 그리고 그 자산의 이동이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서 빠른 거래 수단이 필요한데 실제 현금으로 지금 이체되는 과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로 현금으로 이체를 하면서 우리가 로봇과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당연히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뉴스 브리핑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에이다인데요. 에이다가 카르다노에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로 불리는 버전 1.4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1.4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블록체인에 최적화된 저장소와 테스트 네트워크,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및 리눅스 운영 체제의 지갑 지원이 포함됐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공식 지갑을 기다리는 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매우 반가운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간소화된 블록체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전체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호스팅을 위해서 200개의 파일만 저장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아주 이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것 같아요. 이 지갑의 저장 용량 감소와 지갑을 만들고 복원하는데 더 빠르고 향상된 동기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테더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펌핑의 혐의점을 벗어날 22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테더는 지금 비트코인 펌핑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의구심 그리고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올해 초 이것들이 이제 테더 계정에 실제 현금이 없는데 이 예치되어 있는 현금이 없는데 테더를 막 발행한 게 아니냐, 막 찍어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 그 테더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펌핑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2018년 1월 30일 푸에르토리코 노블뱅크에 있는 테더 계정에 22억 달러가 예금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코인마켓캡의 테더의 시가총액과 같은 금액이 22억 달러가 예치가 되어 있었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재미있죠? 그리고 테더는 지난 1년간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테더와 동등한 달러의 양을 은행의 유동금 형태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었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찍어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블룸버그에서 이걸 가지고 있었다, 22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예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재미난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느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증거는 드러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그때 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룸버그의 이야기만으로는 이걸 혐의를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아니 지금까지 충분히 그런 감사를 받거나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좀 의심스럽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브라질 국영은행 이더리움을 이용한 스테이블 BNDES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브라질 국영은행에서 이더리움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기존의 기축통화와 똑같은 레알화와 1대1로 수합이 가능하대요. 요거 참 획기적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국영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좀 관심이 갑니다. 이 약자는 브라질리언 내셔널 소셜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되어 있어서 BDB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년 초 BNDES라고 불리는 토큰을 파일럿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요게 되면 실제 그 영화배급사에서 이제 수백억 달러의 상당의 새 토큰을 발행해서 브라질 영화도 만들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브라질 은행은 지금 이제 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부패 관련 스캔들로 얼룩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신뢰도가 상승을 할지가 지금 관건이죠.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도 적극적으로 지금 코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다음은 일본 암호화폐 법정화폐와 구별의 암호화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금융청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법률 카테고리는 암호화 자산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랑 암호자산은 다르죠. 화폐는 우리가 실제로 물무교환에 쓰는 그 화폐고요. 실제 자산은 어떤 저장의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을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고요. 암호화 자산은 암호화폐는 그
적용되는 화폐에만 기능성이 있죠. 그래서 화폐랑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화폐를 법정화폐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걸 암호화 자산으로 이름을 이제 분류를 따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산 쪽이 오히려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폐는 한정적이고요. 이 자산이라는 건 좀 더 큰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암호화 자산. 화폐라는 단어는 뭔가 좀 그 비중이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화폐에 또 민감한 국가에서 이런 부분보다는 자산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메인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이 루머 이야기예요. 근데 비트코인 IPO를 지금 주저하고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비트메인의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루머다라는 내용이 또 반박이 나오고 막 난립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봐야 될 거는 지금 계속 이 가짜 뉴스들이 항상 판치고 있어요. 특히 비트메인에 여기 보시면 테마섹이라고 그 싱가포르의 투자 회사입니다. 싱가포르 투자 회사인데 이 국영이에요. 정부 재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투자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꽤 큽니다. 테마섹은. 근데 여기에서 지금 560 밀리언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지금 해놨어요. 근데 이게 IPO 이제 투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테마섹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우리는 IPO에 참여한 적이 없다. 거기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비트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테마섹은 인베스터 투자자가 아니다 비트메인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거래 이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작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이 IPO에 투자했다라는 기사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죠. 또 보면 이 기사뿐만 아니에요. 지금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비트메인과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예전에 투자했다. 그리고 중국 기업 텐센트가 비트메인의 사전 IPO에 참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도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반박이 됐어요. 소프트뱅크 측에서도 그렇고 텐센트에서도 관계자 역시 투자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비트메인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트메인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트메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짜 비트메인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비트메인의 투자자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비트메인 측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막지 않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동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가짜 뉴스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 비트메인과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IPO 이 투자에 관련돼서 계속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무리 봐도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IPO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자금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메인 측에서 지금 싱가포르의 사무소도 지금 처분을 하고 지금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메인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심해서 이런 거 투자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깊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의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서 투자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